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 스스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각, 청각장애인이었던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빛의 천사라 불렸던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90% 가까이가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늘 호남이는 장애 얘기해보겠습니다. 40년간 장애인들에게 제2의 손, 제2의 발, 제2의 인생을 선물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우신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는 직업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심적이나 또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이제 그분들한테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다 보니까 웃는 얼굴이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또 저희를 대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보성이신데 보성 하면은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원래 유명했나요? 그런데 녹차가? 예, 예전부터 이제 녹차나 또 벌교 같은 데 가면은 꼬마. 예, 그런 게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1년에 한 4번, 5번 이렇게 고향을 가면은 녹차밭이나 또 꼬마 이렇게 좀 같이 좀 먹고 즐기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손동윤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도전을 꼽아주셨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도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상대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신체 복원을 100%까지 해드려야 그분들이 만족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 같은 경우는 한 80-90% 정도 신체 복원을 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80-90%에 만족을 하지 않고 그게 100%가 될 때까지 늘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라는 게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노력은 해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한 1%만 업을 시켜 드린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하루에 5,000번만 걷는다고 하면 5,000번 이상이 또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대표님한테는 1% 향상 올린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겠죠. 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늘 이 몸의 불편함은 누구한테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좀 보면서 그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거는 인공지능 의족이라고 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뭐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이 절단되신 분들이 착용하는 의족이거든요. 근데 저 의족은 오른발이 움직일 때 왼쪽 발이 의족이라고 하면은 왼쪽 발에서 오른발 움직임을 감지해서 걸어주는 인공지능 의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속도나 거리를 반대편 의족에서 감지해서 이제 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자연스럽죠. 그걸 어떻게 감지를 하나요? 이제 그게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오른발 움직임을 왼쪽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의족발에서 감지해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니까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더 볼까요? 저거는 로봇 팔처럼 생겼는데 의수가 저거는 어떤 건가요? 손이 절단되신 분들 착용을 하는 그 보장구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손가락 하나하나 또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의수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은 머리에서 어떤 손가락을 움직여야 또 명령을 하면은 팔의 그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움직여집니다. 근데 그게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손가락이 움직여 주는 거죠. 생각을 구현을 해주는 거네요, 저 팔이? 그렇죠. 손가락을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여 주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 스포츠 의족 스포츠 의족은 뭐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에 스포츠 의족을 개발할 당시에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당뇨 또 신경질환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발이 절단되고 그러면은 운동을 못 하시니까 네. 또 제2의 장애를 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운동을 좀 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런 의족을 개발을 했는데 일반 의족, 의수랑 뭐 저 스포츠용 의족 이런 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일반 의족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걷고 다니는 이런 데에 치중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 저런 이제 스포츠 의족을 착용했을 때는 뭐 100m를 막 15초에 달린다든가 15초는 저도 못 달리는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달릴 수 있는 의족, 네. 또 뭐 수영을 할 수 있는 의족, 그런 의족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스포츠 의족을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의족을 네. 개발한 후로 어떤 제2의 또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좀 많이 최소화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족은 아까 뭐 수영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등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스노보드를 탄다 하면 스노보드를 탈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냥 일반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게 스포츠 의족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잃어버린 도시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호스트가 이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 그 뭐 밀림, 산악 막 이런데 오지에 이 말씀하신 그런 의족을 하고 다니면서 막 네. 촬영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지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도 그럼 가능한 거네요 지금? 가능이 아니고 예전부터 아 그런가요? 근데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제 잘 웃으신다고 그리고 예. 일부러라도 이렇게 웃으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는 어쨌든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앞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으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실까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오신 분들이 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심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인상 써가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웃어가면서 그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불편한 거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대신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웃음이 약이다 뭐 그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인생 키워드 말씀하신 대로 미소를 지금 꼽아 주셨는데 잘 웃으면은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웃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상대를 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네. 뭐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한 달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오시나요? 저희 회사에 찾아오는 이제 장애인들이 네. 그 신규로 처음 절단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 한 100분에서 120분 정도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7분 정도 되셨다고 네. 하면은 요즘은 이제 신경질환이나 당뇨 이렇게 해서 절단되신 분들이 한 7분, 8분,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뭐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뭐 절망하시다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사장님 회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만드는 것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분들하고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대화 자체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워낙 이제 상심해 있으시니까 그분들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마음을 끌어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 한 3개월 후에는 이제 뭐 하다못해 뭐 통닭이라도 한 마리 네. 그 가지고 와서 막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저희가 좀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정말 뭐랄까 약간 가족 식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또.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뭐 우족을 착용하고 나가면은 이제 제 2의 생일은 오늘입니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분한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이나 2개월 있다 오실 때는 목발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니까 저희도 그게 많이 보람을 찾는 거죠. 제가 그냥 오프닝에서 그냥 하는 말로 제2의 인생을 선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제2의 인생을 선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사실 도서 지역이나 또 상간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또 유감스럽게 나이가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 저희 회사까지 한번 오려면은
하루 이틀 품삯을 버려가면서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뵙고 또 AS를 해드리면 이분들 불편을 좀이라도 해소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네. 저희가 이게 무료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료 돈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돈을 안 받고 의적 의소를 어떻게 해줘? 아니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어떤 좀 서비스를 해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요.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분들을 그냥 자식 대신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벨트가 없으면 그냥 새끼로 이렇게 벨트 매서 이렇게 사용하듯이 조금 아프신 건 참아버려요.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는다는 자체가. 이제 근데 저희가 그런 걸 가서 해결을 딱 해드리면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또 제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뭐 국가가 좀 뭐 보태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이제 바람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게 좀 복지가 안 돼 있는 게 제 나름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국가에서 좀 신경 써서 네. 그런 어떤 서비스 제도가 좀 잘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청 가난하셨다고 들었는데 장애인 보장구 이거 네. 하는 거는 어떻게 처음 이쪽에 연결이 되신 건가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를 올라왔어요. 제가 보성인데 광주로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학교는 다니고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학교를 1년 못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도 한번 해보고 또 신문 배달도 해보고 겨울에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우유 배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끄러운 데서 우유가 넘어져 그때는 폐기가지고 병이었어요. 네. 유리병이었어요. 유리병이 다 깨져버렸단 말이죠. 아 그걸 배상을 하려고 보는데 한 달 벌어도 그 배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때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죠. 네. 근데 마치 그럴 때 이제 광주에 큰어머니가 계셨는데 큰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도 너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그럼 처음 시작하기 15, 16 뭐 이랬을 때인가요? 그렇습니까? 제가 1년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제 거기 다니면서 계속 했던 거니까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요 일을 계속 이런 일을 계속 했죠. 그러면은 그때 처음 들어가신 회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 홍익회에서 경영하는 또 이런 그 네. 보장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됐었습니다. 거기 경영하신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도 공상 환자였어요. 발이 오른쪽 발이 대퇴부 고관절까지 절단이 되셨고 왼쪽이 발목 아래로 이제 절단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총 책임을 맡고 경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의족을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의족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의족을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두세너 번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밤잠 안 자면서 제작을 잘 해드렸거든요. 잘 해드렸는데 그분이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신어본 의족 중에서 제일 편하게 자기가 신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제안하는 거 자기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 공장을 맡아봐라. 그분이 물론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조카도 계셨고 친구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분도 뭐 웬만하면은 자기 자식이나 뭐 하다 못해 조카한테라도 주고 싶었을 텐데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의족이. 그렇죠. 그분이 장애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한 20년, 30년을 이렇게 네.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의족의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두 번, 세 번 실패를 했어도 네. 너무 마음에 맞게끔 제가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뭐 그런 제의를 하는데 제가 선뜻 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족 한번 제작 잘 해드리는 게 지금의 서울의지가 이렇게 좀 잘 성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는 한 분 한 분 다 맞춤 제작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의족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게 몸무게가 틀리는 거고 팔 길이가 틀리고 발 길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맞춤이죠. 발을 250mm 신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240mm 신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발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맞춤이고 절단 부위가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게 이 의족 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춤입니다. 이게 근데 무슨 양복도 아니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춤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노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가 그런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하시면서? 저보다 나이 한 살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네. 양쪽 팔이 어깨 부분이 절단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석창화백이라고 하면 다 아실만 할 거예요 아마. 의수화가 그분 말씀. 그렇습니다. 예, 크로키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양쪽 손이 절단돼 버렸는 네. 젊은 나이에 30도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의수를 한번 제작을 잘 한번 해드려봤어요. 아, 그것도 진짜 밤잠 안 자고 오랜 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한번 해드려봤거든요. 이제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그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에 제작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오늘날 이렇게 유명하게 되신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죠. 양팔이 없는 분을 화가를 되게 만들어 예. 드린 거네요. 이게 그분이 들으시면 어찌실려가 모르지만 네. 제가 장본인이지 않나, 그분이 화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부심은 분명히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만나시는 분이 상대하시는 분이 다 이제 어디가 약간 저 다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대표님한테도 약간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안 생기나요? 그런 분들만 계속 이렇게 보고 상대를 하고 그러시면은? 아니죠.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수를 안 해드렸을 때 그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겠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의 일부를 내가 책임졌다, 오히려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제가. 뭔가 드렸다는 뿌듯함 뭐 그런 게 다른 걸 다 그냥 압도를 하는 거네요. 다른 감정들은 그냥. 지금의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저는 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더 안 네. 좋으신 분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네. 예,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뭐 이렇게 쉽게 하셔도 그 상당히 지난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세 번째 키워드로 소통을 뽑아 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것도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의 대화인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방문했을 때 제가 그분들의 어떤 대화를 최대한 끌어내야 네. 어떤 하나하나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불편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그 불편한 점을 찾아내야만이 저희 회사도 발전이 되는 거고 또 그분도 편해지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마음 그냥 꾹 다 닫아버리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사실 소통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이끌려서 저희한테 불편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저희는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자, 이런 쪽에 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직원분들 중에도 그럼 장애인들이 좀 계시나요? 어떻게? 저희 이제 회사도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20분 가까이 되거든요. 18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보물 같은 분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데 그분들도 나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아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전체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회사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게 그런 장애인들이 내일같이 해주는 어떤 그런 그 덕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재단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질 좋은 보장구를 착용하면은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을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더 혜택을 드려보겠다 해서 그 복지법을 설립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조금만 좋은 의족 해주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을, 그분들을 좀 더 많은 의족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법을 설립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남는 이익금을 일부 이렇게 저희가 기부를 해서 하고요. 또 SK에서 또 이렇게 연에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SK그룹에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그분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요. 1년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제작해드리는 게 있고요. 예. 탈북 장애인 의족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하셨나요? 사실 그 탈북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그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어디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질 좋은 의족을 해주면 일상생활에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그런 의족을 해줘서 네.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했던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저희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맞춤식으로 딱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니까 그냥 하늘을 나는 이런 기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활동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순간 같은 게 있다면 한두 개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이제 가면은 시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진짜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수리해 주면은 뭐 고추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쌀도 주고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소박한 어떤 그런 정성 네. 그런 게 좋으시니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뭐 참 봉사활동하면서 재밌는 부분이죠. 막 이거 뭐 조금이라도 시골 분들 보면은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떤 그런 AS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 만족해하는데 거기에다가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고구마 찐 거라도 주면서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할 때 그런 데 어떤 뿌듯함이죠. 뭐 진짜 뭐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네. 마음이 그냥 뭉클하게 느껴지셨겠네요. 그럴 때는 진짜 장애인들한테 마음도 몸도 다 크게 다치신 분들한테 제2의 삶을 선물한다는 거 그런 건 뭐 그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신체를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신체를 복원시켜 드리는 건 8, 90%지만은 또 그분들이 갖는 마음도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신감만 가지고 살면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그런 자신감만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들 사시던가요? 그 대표님 회사 다녀가시면? 한 60, 70%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한 20, 30%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서 또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장 포장도 많이 타셨던데요, 보니까는. 그건 제가 뭐 이제 잘나서가 아니고요. 네. 하는 일이 제가 장애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은 그냥 제가 마음속에 우러나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런 거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한 거죠. 이게 뭐 장애인 이런 관련한 사업이 특정한 개인의 선이나 어떤 한 회사에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의료구슬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그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떤 여건이 되면은 장애인 재활병원을 꼭 설립해서 그분들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이 없나요 지금?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번 입원하려면 1년 정도를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려면은 그 1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재활해서 그냥 사회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재활할 수 있는 재활 전문 병원을 제가 꼭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재활 전문 병원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제가 1년이면은 한 4번에서 6번 정도 고향을 내려가거든요. 고향을 내려가면은 느낌이 그래서 그러나 모르는데 그냥 냄새가 나요. 호남 냄새가. 진짜 내 어머니 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보면은 정년퇴직할 나이거든요. 정년퇴직하고 다 고향 가서 사는 거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꼭 나이 좀 더 먹으면 고향에 내가 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거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뭐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선동윤 에이블복지재단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애인 90% 가까이가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현실. 지금은 남일처럼 보이고 생각되지만 언제든 내일 내 주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신체적 장애가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장애나 벽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